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변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해서 변조의 연속인데, 디지털 변조라는 것은 디지털 정보 신호를 채널 특성에 맞춰 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변조도 마찬가지로 변조의 개념, 변조의 특징, 변조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디지털 변조의 개념을 보면 똑같습니다. 정보 신호가 있고 반송파에 실어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출력이 나가는 것이죠. 단지 틀려지는 건 정보 신호가 디지털이라는 것이고, 반송파는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형태입니다. 이것이 디지털 변조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보가 있을 때만 아날로그가 나가는 거죠. 정보가 있을 때, 정보의 형태에 따라서만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심볼 주기 내에서만, 이 주기 내에서만 정보가 나간다.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 자체가 대역폭이 넓기 때문에 이것이 주파수 대역이 굉장히 넓다. 아날로그 비해 넓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통신에 비해서 소모되는 전력이 적다. 왜? 펄스 폭이 일정하게 나갑니다. 크게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디지털 변조의 종류는 아날로그 변조의 종류하고 거의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진폭 변조, 디지털에서의 진폭 변조는 ASK, Amplitude Shift Keying이라고 그래서 ASK, 그 다음에 FSK, PSK, QAM, QAM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네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변조의 종류는 이런데,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ASK는 먼저 디지털 정보의 펄스에 따라서 반송파의 진폭이 변화됩니다. 진폭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냐면, 요거 구조를 약간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송파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즉 C1T, C2T라고 해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얘는 어떤 식으로 주파수가 뭐 이런 주파수의 신호, 반송파, 얘는 뭐 없는 것, 예를 들어 없다든지 아니면 뭐 주파수가 뭐 이런 식이라든지 주파수가 다른 정보 신호가 나와요. 그래서 펄스가 1일 때, 10, 10이면 1일 때는 C1T가 이게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뭐 스위치 형태다. 그러면 이쪽으로 붙고, 0일 때는 이쪽 신호가 나가고, 그러니까 출력은 어떤 식으로 나와요? 1일 때는 반송파가 있는 것이 나오고, 0일 때는 반송파가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이게 반송파가 없다 하고 없는 것이 나오고, 또 1일 때는 출력이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래서 ASK, 진폭이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출력된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반송파 두 개 스위치만 다뤄주면 됩니다. 그래서 ASK를 온, 오프, 킹, 온, 오프, 킹, 온, 오프다라고 해서 OOK라고도 합니다. ASK는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하지만, 그 진폭에 따라서, 이것이 진폭이 이 신호를 전송하다 보면 잡음이라든지 감쇄라든지 영향을 많이 받겠죠. 감쇄의 영향이 많이 크고, 속도가 낮은 저속의 통신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ASK이고요. 그다음에 FSK는 주파수를 다르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위치가 달립니다. 여기도 ASK하고 구조는 똑같아요. 이렇게 출력이 나간다라고 한다면 스위치가 달려서 뭐 이쪽에 달릴 수도 이쪽에 달릴 수도 있겠죠.
반성파는 주파수가 틀린 거죠. 주파수가 이런 것, 이러한 주파수. 그래서 출력은 어떻게? 1, 0, 1이다. 그러면 1일 때는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 이렇게 나가고요. 0일 때는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 주파수가 높은 것.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 FSK입니다. 그러니까 FSK는 어떤 특성? 변조되더라도 진폭이 일정하고 주파수가 다른, 진폭이 일정하고 주파수가 다른 특성이 있어서 잡음이나 왜곡의 잡음이나 어떤 외부의 영향이 적다라는 것이고요. 이 FSK도 마찬가지 저속에 사용되는데 통신에서 지금 FSK는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블루투스나 지그비 이런 통신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FSK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이 반송파, 1일대의 반송파와 0일대의 반송파의 위상차가 어느 순간에 변화되는 순간에 최대 180도까지 위상차가 발생될 수 있어요. 위상차가 180도까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은 위상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되면 뭐 주파수 대역폭이 굉장히 넓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넓은 대역폭의 전송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FSK의 단점입니다. 가장 단점. 이 단점을 줄여준 것이 위상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MSK라는 것이 있는데요. 미니멈 시프트 키 해가지고 MSK라는 게 있는데 이 위상차를 줄여줘서 한 90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그래서 위상차를 개선한 MSK가 있고 그런 것이 지금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PSK인데요. PSK도 구조는 같습니다. 구조는 같아요. 뭐가 틀립니까? 위상이 틀리겠죠. 두 개가. 하나는 CT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수학적으로 쓰면 AM 코사인 오메가 CT다라고 하고요. 요거 하나는 또 하나 C1, C2T C2T는 AM 똑같은 판데 코사인 오메가 CT 플러스 위상만 틀리게 하는 거죠. 위상만 180도 차이 나게 위상만 틀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출력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1, 0이다 라고 했을 때 1일 때 위상 시점이 이렇게 됐습니다. 0일 때 위상 시점은 180도 틀려지는 거죠. 위상차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 부분에서 180도 위상차가 발생되는 거죠. 위상 변조 PSK 방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상이 180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요되는 대역폭이 굉장히 넓다. 나머지 특성은 FSK하고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PSK를 조금 개량한 것, 심볼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이 또 있냐면 QPSK라는 방식이 있어요. 요 QPSK 방식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QPSK는 뭐냐면 두 가지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 PSK잖아요. PSK. 이게 이제 반송파가 있으면 PSK 변조기인데 이 PSK 변조기를 두 가지를 쓰는 거죠. 두 가지를 써가지고 섞어버리는 거죠. 더해주는 거죠. 여기. 그래서 MT다. MT는 이제 뭐냐면 정보가
정보가 이런 펄스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갔을 때 이 펄스를 분할해서 여기서 하나는 일로 가게 하고 하나는 일로 가게 하고 이 순서를 이게 10, 10 오면 첫 번째 거는 2로 가게 하고 두 번째 거는 1로 가게 하고 여기를 I 채널, 여기를 Q 채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서요. 여기는 이제 CT, C1T, 여기는 C2T가 가는데 위상만 180도 차이 나게 해서 가는 것이죠. 어떻게? PSK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주기 동안에 한 심볼에 펄스 하나 1비트일 때 펄스가 1일 때 이 심볼이 하나 이렇게 가는 것이었다면 이 QPSK는 한 심볼이 변화되면 이 심볼이 변화되면 2비트가 갑니다. 하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개의 비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SK보다 2배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 QPSK다. QPSK도 마찬가지로 위상차가 90도, 최대 180도까지 위상차가 발생이 됩니다. 이 QPSK의 위상차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 180도의 위상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OQPSK라는 게 있어요. Offset QPSK. 이것은 이제 위상을 아까 2개의 변조기에 있던 것을 위상을 90도 딜레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 그런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이 QAM이라는 QAM 변조다라는 것이 있는데 QAM 변조는 어떤 것이냐면 ASK하고 PSK 2개를 합쳐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폭도 변화시키고 위상도 변화시킨다. 2가지를 섞어놓은 것이 QAM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QAM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QAM의 규성도를 그리시오라고 했던지 개념도를 그릴 때는 우리가 이제 QAM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4QAM, 16QAM, 32QAM, 256QAM 이런 QAM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16QAM이 예를 들어서 회로를 많이 그립니다. 16QAM의 구성도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정보가 있어요. 디지털 정보 110 어떤 정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정보가 들어가면 이 정보를 아까 QPSK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보가 들어오면 이 직렬로 온 정보를 2개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직렬을 병렬로 변환시켜 주는 게 있어요. 직병렬 변환기. 이 변환기에서 2개 단위로 QAM은 2개 단위로 찍습니다. 그래서 자릅니다. 먼저 온 2개를 어디 위쪽으로 I 채널, Q 채널이라고 그랬잖아요. I 채널로 먼저 2개를 보냅니다. 나머지 2번째 오는 것을 Q 채널로 2개 단위로 보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2개 온 것이 2사 변환기라는 게 있어요. 2개 온 펄스를 4개로 바꾼다는 거죠. 변환기를 거쳐서 2번째 이제 로우 패스 필터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려면 디지털은 굉장히 대역폭이 넓다 그랬잖아요. 고주파까지 있어요. 그래서 고주파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버립니다. 정보를 줄이기 위해서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변조기, 변환기, 반송파를 실어주는 거죠. 반송파는 어떻게? CT인데 얘하고는 위상을 얼마? 2분의 파이만큼 90도만큼 지연시켜서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출력을 합쳐준 것이 여기가 출력
신호가 되겠죠. 얼마 EF QAM 신호가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개념도거든요. 개념도. 근데 여기에서 각각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QAM에서는 16QAM에서는 이사변환기에서 온 두 개의 신호 0, 1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이 첫 번째 펄스, 이 첫 번째 펄스하고 두 번째 펄스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 하는 일이 틀립니다. 첫 번째 펄스는 뭐냐면 극성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펄스는 뭐냐면 전압, 진폭이죠.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펄스가 1이면 1일 때는 플러스, 0일 때는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성이죠. 두 번째, 이 전압은 어떤 식으로 표시되냐면 전압은 1일 때는 몇 볼트? 0.821 볼트. 0일 때는 0.22 볼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극성과 전압 펄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11이 왔다. 11이 오면 얘는 극성, 1일 때는 플러스, 0일 때는 마이너스. 두 번째 펄스 전압. 1일 때는 0.821, 0일 때는 0.22 볼트를 나타냅니다. 이것들을 로페스 필터를 거쳐서 이제 반송파에서 출력이 나가죠. 이 출력이 나가면 이 출력에는 어떤 신호가 있냐면 F 출력입니다. QAM 출력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아까 이쪽 I 채널에서 나간 거 UI 채널, Q 채널에서 나간 거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나온 진폭들이 어떻게 돼요? 진폭을 보면 QAM은 진폭과 위상이 두 가지가 변조된다고 그랬죠. 진폭은 어떻게 돼요? 진폭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루트 UIM 요거 UIT의 제곱 플러스 UQT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진폭이 얼마? 아까 1일 때 0.821, 0일 때 0.22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0.821가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22의 최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0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부호가 요거 첫 번째 부호가 1일 때는 플러스 0일 때는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821 플러스 마이너스 0.22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어떤 답이 나오냐면 진폭 값이요. 이런 값이 나와요. 1.161짜리 진폭이 하나 나오고요. 얼마? 0.85짜리 진폭이 하나 나오고 0.311 진폭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QAM에서 16QAM에서는 진폭이 이만큼 세 가지가 나오고 진폭. 위상도 마찬가지예요. 위상도 계산이 되는데 위상을 계산을 하려면 위상은 몇 개가 나오냐면 총 12개의 위상이 나옵니다. 12개의 위상. 그래서 진폭의 세 가지와 위상 12개를 우리가 평면도상에 이렇게 그려보면 어떤 모양새가 되냐면 16QAM은 디지털 변조에서 각 상들이 각 신호들이 이 평면도상에
이 I 채널과 Q 채널인데요. I 채널과 Q 채널 사이에 어떤 위치, 어떤 각, 어떤 진폭, 어떤 전압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면도상에 그려놓은 이 그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상도라고 합니다. 성상도. 이 성상도상의 표현을 해보면 16QAM 같은 경우는 이렇죠. 1일 때, 신호가 1일 때 전압이 가질 수 있는 게 얼마라고 했습니까? 0.821. 0일 때는 얼마라고 했어요? 0일 때는 0.22 이쪽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Q채널에서도 1일 때는 0.821, 마이너스 1일 때도 0.22 이런 식으로의 전압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각각 만나는 점들이 있죠. 요것들이 만나는 점, 요것도 만나는 점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0.821가 있겠죠. 만나는 점.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점, 이렇게 만나는 점, 요 점들이 있을 거예요. 요 점들. 그 다음에 위상이 12개의 위상이라고 그랬죠. 요 각각의 3개씩의 위상차가 있습니다. 3개씩. 3개씩의 위상차. 이렇게. 그죠? 요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 값이 어떻게 되냐면, 요 만나는 점, 요 821, 플러스 821, 여기서 계산식에 아까 의해서 여기도 821, 여기도 821, 두 개가 됐다면, 플러스끼리 만나면 요 지점이 얼마냐면 1.161이에요. 161볼트라는 거고요. 0.22하고 0.821가 만나는 요 지점이 얼마라고 하냐면 0.85볼트예요. 요 지점하고 요 지점, 0.22이 만나는 요 지점이 정확히 하면 요거겠죠. 여기가 얼마냐면 0.311볼트라는 거죠. 그래서 심볼들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여기. 그죠? 여기. 이렇게 해서 각 위상당 4개의 심볼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요 90도에 4개의 심볼들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렇게 위치합니다. 그래서 심볼들이 각 16개, 16QA입니다. 16개의 위상을, 심볼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심볼의 표현입니다. 아까 QPSK도 마찬가지예요. QPSK도 한 심볼당 2비트를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2비트를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심볼이 4개가 표시가 됩니다. 이것이 16PSK의 성상도고 16QAM의 성상도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디지털 변조의 종류에는 ASK, FSK, PSK, QPSK, QAM 이런 것들이 있다. 얘들은 심볼이 하나면 1비트, 심볼 하나에 한 비트를 표현하는 것이고, 심볼을 구분해 보면 심볼 하나에 1비트를 표현하는 것이고 1비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FSK도 마찬가지로 심볼 하나에 1비트를 표현할 수 있어요. PSK도 마찬가지 심볼 하나에 1비트를 표현할 수 있어요. QPSK는 어떤 식이냐면 심볼 하나에 얼마?
2비트를 표현한다 그랬죠. 얘 1비트 1비트인데 2비트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심볼 하나, 한 주기 동안에 2비트를 표현하는 거죠. QAM 같은 경우는 어떻게? 16QAM 같은 경우 16QAM은 4비트를 표현합니다. 4비트.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4비트를 표현해요. 심볼 한 번 변할 때 1, 2, 3, 4, 4개의 비트가 변화되는 거죠.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심볼 하나 변할 때마다 4개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QAM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 다음에 QPSK가 그 다음에 2비트씩이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QAM, 우리가 굉장히 디지털 속도를 높여서 고속에 전송을 하는 우리 뭐 휴대폰이나 이동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256QAM까지 이렇게 전송해서 보내잖아요. 5G 이런 식으로 나갈 때. 그만큼은 어떻게? 심볼 한 번 변할 때 비트 수가 굉장히 많이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QAM을 하게 되면 속도가 높아진다. 이 QAM은 우리 고속통신, 고속무선 전송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점이 있습니다. QAM은. QAM의 단점은 뭡니까? 아까 그 상상도를 보셨듯이 16QAM만 하더라도 4개의 심볼을, 이게 4개의 심볼이 이렇게 빡빡하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진폭이 조금만 흐트러지면 상호 간섭을 줄 수가 있어요. 심볼과 심볼 간의 간섭을. 위상이 조금 틀어지면 간섭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송로 품질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송로가 좋은 통신 상태일 때 QAM을 고차 QAM을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디지털 변조에 대한 일반적인 것이고요. 이 사항만 알면 이제 문제풀이를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풀이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디지털 변조에서는 한 3-4문제가 나왔는데요. 뭐가 나왔냐면 103회 때 디지털 통신에서의 성상도의 개념과 용도를 쓰시오. 단답형입니다. 성상도, 아까 성상도라고 그랬죠. 성상도 뭐였습니까? 이런 평면도상에 심볼의 위치를 표현해 준 거죠. 성상도란 디지털 변조의 신호의 크기와 위상을 평면도상에 그려놓은 그림이다. 각 신호를 식별하기 위해서 위상과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개념이죠. 그죠? 도식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뭐 QPSK 같은 경우 어떻게?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그죠? 요 지점. 예, 표현됐고, 요 각은 45도. 요 각은 얼마입니까? 135도. 요 각은 뭐 얼마씩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됐고. 16QAM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건 어디에다 쓴다? 디지털 회로를 구상하고 이렇게 할 때, 다치 변조를 할 때, 이 신호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될 것이다. 간섭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통신 품질은 이러니까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설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요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 105회 때 출제됐는데요. QPSK와 QAM을 비교해라. 비교. 단답식입니다. 단답식. 한 장에 정리를 해야 되죠. 한 장에 QPSK, QAM 한 장에 정리를 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쓰겠습니까? 뭐 나는 1번 QPSK는 뭐냐, 2번 QAM은 뭐냐, 3번 비교,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런 식으로 썼는데 이렇게 쓰면 조금 밋밋한 감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적용은, 단답식에는 반드시 배경이라는 게 필요해요. 답할 때. 저는 어떤 식으로 썼냐면
1번. 디지털, QAM이나 QPSK나 뭡니까? 다 디지털 변조죠. 디지털 변조는 뭐고 어떤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개념과 종류, 디지털 변조는 뭐고 종류는 뭐가 있다. 그 중에 PSK, QAM은 디지털 변조다라는 것을 여기다 얘기해줬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그죠? 여기 비교는 비교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깔끔하게 여러분 답안이 구성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부 내용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문제가 더 출제됐는데요. OQPSK. OQPSK가 무엇이냐? 단답형으로 나왔습니다. OQPSK는 아까 QPSK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상차가 90도 난다 그랬죠. 90도에서 180도까지 180도 위상차가 납니다. QPSK. 이 QPSK의 위상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역폭이 넓은 위상차를 줄여주기 위한 것이 OQPSK거든요. 그래서 OQPSK인데 이 답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면 1번 OQPSK가 뭔가 바로 답을 쓰면 됩니다. OQPSK의 뭐 개념, 뭐 특징 3번 특징, 4번 딴 거 이렇게 개념 특징만 써도 되겠죠. 구성도라든지 이런 거 써도 되는데 배경에 뭘 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OQPSK의 등장 배경이라든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뭐라고 썼냐면 QPSK의 단점과 OQPSK의 배경 똑같겠죠. 그래서 QPSK는 180도 위상차가 나기 때문에 그 위상차를 줄여줘서 전송하기 위해서 대역폭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OQPSK다. OQPSK 개념은 이렇게 위상을 딜레이 시켜서 QPSK 단점을 보완했다라고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QPSK와 OQPSK의 비교표를 적어서 정리를 하면 깔끔한 답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변조는 이런 식으로 각 종류와 특징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